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년 동안 살게 해주는 유럽 속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팔에 한국어 문신까지 새겨서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나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지역 방송국 리포터로 일하고 있는 마리나입니다. 28살 시끌벅적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나름 안정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창밖으로 보이는 쿠라 강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영화, 음악, 미술, 세계 각국의 문화 트렌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죠. 어릴 때부터 언어와 글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러시아어, 고등학교 때는 영어, 대학에서는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서로 다른 글자와 문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언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글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독특한 철학과 과학적인 구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사실, 한 사람의 위대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직업상 한국 콘텐츠는 늘 가볍게 다뤄야 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같은 대중문화 위주로요. 동료들은 한국 문화를 단지 일시적인 유행, 트렌디하지만 깊이 없는 소재로만 여겼죠. 특히 저희 부서의 선임 리포터 미해일은 틈만 나면 동양 문화를 비하하곤 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비슷하다며 무시하는 태도가 불편했지만 직장 내 위계 질서 때문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제 관심은 주로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에 채워나갔어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한글을 배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입모양과 발음 방법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 글자들이 모여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런 관심사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 하필 한국어냐며 의아해했으니까요. 3년 전 방송국에 입사했을 때부터 저는 조용히 바라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를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항상 음식, 음악, 뷰티 같은 가벼운 주제로만 다뤄졌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 때문에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성회의에서 흥미로운 기획이 올라왔어요. 문신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를 소개하는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각 언어를 대표하는 단어를 리포터들이 직접 문신으로 새기고 그 언어와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방 안에 있던 10명의 리포터들이 각자 맡을 언어를 고르는 순간이 왔어요. 당연히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같은 유럽 언어들이 먼저 선택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변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한국어를 맡고 싶다고요. 순간 회의실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미해일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동료들도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편성 책임자만이 아무렇지 않게 그걸 기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드디어 한국어와 한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소개할 기회가 왔다는 설렘과 동료들의 반응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문신으로 새길까요?
처음에는 미해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 대단히 복잡한 한글 단어를 고려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진심을 표현하는 일이니까요.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단어는 사랑이었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어떤 언어로도 아름다운 단어죠. 특히 한글로 쓰였을 때 그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제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 주었어요. 언어에 대한 사랑,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까지. 결심을 굳히고 문신 도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사랑이라는 글자를 연습하고 팔에 새겨질 위치도 정했어요.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문신 아티스트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트빌리시에는 많은 문신 가게가 있지만 한글로 문신을 새길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결국 구시가지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아티스트 니카는 다양한 언어와 문자의 문신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어요. 니카에게 제가 원하는 문신을 설명하자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글로 문신을 새기고 싶다는 손님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준비해간 사랑이라는 글자의 도안을 보여주었어요. 니카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요. 그는 제게 그 단어의 의미를 물었고 저는 설명해 주었어요. 니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단어라며 작업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문신을 새기는 과정은 예상보다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열정과 의지를 몸으로 증명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후 거울에 비친 제 왼쪽 팔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검고 선명한 한글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니카는 자신의 작업에 만족하는 듯 했어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 글자들이 시각적으로도 아름답다고 칭찬했죠. 방송국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특히 미해일은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고 제가 사랑하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방송국에 도착하자마자 몇몇 동료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새로운 문신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죠.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팔을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낯선 문자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였죠. 저는 한글로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설명했어요. 짧은 순간 침묵이 흘렀고 곧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독특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미해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 동양 유행 따라가는 짝퉁 언어 아냐? 라는 말과 함께 그가 다가왔어요. 동료들이 그에게 길을 내주었고 미해일은 제 팔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수백 개의 언어 중에 하필 한국어를 선택했다고. 그의 말에 몇몇이 낮게 웃었고 저는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체계인지 세종대왕이 어떤 철학으로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해일은 제 말을 끊고 계속해서 조롱했어요. 그가 중국어와 일본어, 한국어를 구분하지 못하면서도 모두 비슷한 짝퉁 언어라며 폄하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 선택이 공개적으로 비웃음당하는 경험이었어요.
그동안 혼자만의 관심사로 간직해오던 것이 갑자기 공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니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해일의 말처럼 제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일까? 한국어에 대한 제 애정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때 편집장이 지나가며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각자 맡은 언어에 집중하라는 말과 함께요. 미해일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제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어요.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아 제 문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장들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미해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유행 따라가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심이 전해질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방송 촬영 일정에 대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 순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한글 문신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준비해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기뻐했을 기회였지만 지금은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어와 한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미해일과 같은 시각을 가진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트빌리시의 해질녘 풍경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으로 문신을 만지작거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 결정이 옳았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제 열정과 관심의 표현이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게는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한글의 창제 원리,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징들, 그리고 왜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 준비가 아닌 제 선택을 정당화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살펴보다가 문득 제 문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가 제 피부에 새겨진 모습이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문신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해일과의 불쾌한 만남 이후 방송국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대화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도 직접적으로 제 문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중국어나 일본어 농담을 던지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이 저를 겨냥한 것인지 의심하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촬영 준비를 위해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편집팀의 한 동료가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문신 특집 방송의 일정이 조정되고 있으며 일부 언어는 편집될 수도 있다고요. 특히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분명했어요. 제가 선택한 한국어가 방송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기분 전환을 위해 제 문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그저 새로운 문신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올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의문과 의아함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어요. 팔에 무슨 이상한 문자를 새겼냐, 그게 뭐냐,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댓글 중에는 노골적으로 무례한 것들도 있었어요.
한 사람은 동양 흉내를 내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제가 한류에 빠진 어린 소녀처럼 행동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언어와 문화를 표현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걸까요? 결국 게시물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멀리 두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두워진 트빌리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점점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굳이 한국어를 골랐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 같은 익숙한 유럽 언어를 선택했다면 이런 상황을 맞지 않았을 텐데. 문신을 새긴 팔을 바라보며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어요. 방송국에서도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미해일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작게 한국어 흉내를 내며 비웃었고, 편성회의에서는 제 아이템이 후순위로 밀려났어요. 한글 문신에 대한 내용은 방송 길이가 반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방영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제 문화 아이템이 가치없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인사를 건네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지만 예전과 같은 친근함은 사라졌어요. 가끔 저를 동정하듯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더욱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마치 이상한 사람,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문신 하나가 어떻게 제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저 한국어와 한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반응을 받아야 했을까요? 기분 전환을 위해 태블릿을 켜고 평소 즐겨보던 여행 채널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무작정 클릭한 영상은 세계 각국의 특이한 비자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 익숙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조지아와 한국이라는 단어였어요. 집중해서 들어보니 놀라운 정보가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조지아에서 조건 없이 1년 거주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실로만 받아들였지만 점차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인에게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걸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한국인들은 특별한 비자 없이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양국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었어요. 조지아 정부는 한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더 많은 한국인들이 조지아를 방문하고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미해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한국이 실은 우리 조지아. 정부가 특별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중요한 나라였다니요. 나는 단순히 트렌디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관계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문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선구자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지 대중문화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 생각은 제게 새로운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주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제가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로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제 관심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의미 있는 문화적 탐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방송국에 가서 제 문신 특집이 방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볼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각오로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편집장을 찾아가 한국어 문신 특집이 방송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조지아와 한국의 특별한 비자 관계,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까지 모든 논리를 동원했습니다. 편집장은 제 열정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어요. 퇴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 학습 자료를 찾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서 한국어 관련 자료를 문의했더니 직원이 의외의 대답을 해주었어요. 3층 소모 임실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모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날이 마침 화요일이었죠. 호기심이 생겨 3층으로 올라갔어요. 소모 임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약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원형으로 앉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대학생부터 중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조지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글로 쓰인 노트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스터디 그룹 리더인 엘레네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2년 전 일 관련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 한국어에 매료되어 이 모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한국 문화 애호가들이 있었다니요. 엘레네의 초대로 저는 그날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한국어 회화와 문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기본적인 한글은 알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배우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터디원들의 열정과 진지함에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 몇몇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니카라는 대학생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고, 다토는 한국의 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어 공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오르기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소매를 걷어올려 제게 자신의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글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기오르기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 한국 회사와의 협업 프로젝트에서 한국인 동료들의 성실함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 경험 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문신으로 새겨 항상 그 가치를 기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제 문신이 이상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동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트빌리시에는 저처럼 한국 문화와 언어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진지한 관심사였어요. 다음 날 방송국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불러 한국어 문신 특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어제 제가 한 설명이 설득력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조지아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제 열정이 방송에 좋은 에너지를 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촬영 준비를 하면서 저는 도서관 스터디 그룹에서 얻은 정보들도 활용했습니다.
그들이 알려준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 언어의 특징,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이요. 이제 제 방송은 단순한 언어 소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문화 교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헤일은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더 이상 저를 동요시킬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의 조롱은 그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그가 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한글을 희화화할 때도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넘어갔어요. 언젠가 그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특집 방송 촬영 전날, 저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제 방송에 대해 이야기하자 모두들 응원해 주었어요. 엘레네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짧은 시집이었어요. 비록 제가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응원 덕분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송 대본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한 달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한국어 문신을 고른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선택이 저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 주었고 뜻밖의 공동체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문신을 새긴 팔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과 관심의 표현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특집 방송 촬영 당일이 왔습니다. 메이크업실에 앉아 있는데 편집장이 들어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제 한국어 문신 특집 방송이 단순한 코너가 아니라 다가오는 한국 조지아 문화교류 행사의 프로모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이 행사는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첫 대규모 행사였고 저희 방송국이 메인 미디어 파트너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놀라운 소식은 제가 이 행사의 메인 리포터로 발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신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관심사가 이렇게 큰 직업적 기회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기쁨과 흥분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취재팀 명단이었어요. 거기에는 미헤일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가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편집장은 그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미헤일 자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전문가로서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문신 특집 촬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한글의 역사와 철학,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제가 왜 이 문신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도서관 스터디 그룹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익명으로 소개했어요. 그들처럼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가진 조지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미헤일이 다가왔어요. 예상과 달리 그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 조지아 문화교류 행사에 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지만 전문가로서 협력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행사 일주일 전 저희는 사전 답사를 위해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조지아 문화부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이 행사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양국 간 경제 및 교육 협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조지아에 투자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대화 중에 한국 측 담당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팔을 걷어올려 제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매우 감동받은 듯 했고 그중 한 분은 제 발음이 꽤 정확하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미해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행사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에 나섰습니다. 행사장인 트빌리시 국제 컨벤션 센터는 한국과 조지아의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양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환영 인사들이 서 있었어요. 내부에는 한국 음식, 전통 공연, 영화 상영, 언어 교실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수백 명의 조지아 시민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어요. 한복 체험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고 한글 배우기 세션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메인 스테이지에서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환영사 후 특별 순서가 이어졌어요. 트빌리시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발표였습니다. 조지아 학생 5명이 무대에 올라 유창한 한국어로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웠고 그 진정성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9살 학생 니노의 발표였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자신이 어떻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래에 한국과 조지아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미해일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행사 내내 저는 카메라 앞에서 리포팅을 했습니다. 부스마다 다니며 참가자들과 이야기하고 행사의 분위기를 전달했어요. 제 팔의 한글 문신은 예상치 못한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그 의미를 물었고 일부는 자신도 한글로 문신을 새기고 싶다며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제 문신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 외교관은 제 문신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제가 보여준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조지아 언론인들을 위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가 첫 번째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라니 꿈만 같았어요.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저희 방송국의 생중계 시청률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미해일도 전문가답게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어요. 그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사의 경제적 의미에 집중해 심도 있는 취재를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방송국 직원들과 한국 측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뒤풀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행사의 성공을 자축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행사 준비와 진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미해일이 다가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약간 술에 취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사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점차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흉내는 잘 냈네라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고 그는 한국 문화 따위 조금 공부하면 누구나 흉내 낼 수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오늘 행사에서 본 모든 것이 진정성 없는 퍼포먼스였다고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지 경제적 이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무대에서 한국어로 발표한 학생들도 그저 외운 대로 읊은 것뿐이라고 폄하했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자르고 계속해서 비꼬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대사관 직원이 갑자기 조지아어로 말을 건넸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미헤일에게 말했습니다. 그 흉내 하나 내기 위해 이 아이들이 2년 넘게 한국어를 공부해왔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닌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헤일은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한국 관계자가 조지아어를 이해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더욱 난처했던 것은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그 순간을 촬영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미헤일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장내 분위기는 냉랭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그 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은 저에게 미소 지으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미헤일의 진짜 생각을 확인했다는 실망감과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미헤일과 한국 대사관 직원의 대화를 소셜 미디어에 올렸고 그것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헤일의 발언을 비판하며 문화적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한국 문화 애호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노력이 누군가에게 흉내로 폄하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방송국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동료들은 이미 그 영상을 봤고 대부분이 미헤일의 행동에 실망한 듯 했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상황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고 편집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헤일의 행동이 방송국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소 혼자 앉아 식사하던 저에게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자리를 함께 했어요. 그들은 미헤일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제가 그동안 참아왔을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방송국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편집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미헤일이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휴가를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지아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새로운 책임자로 제가 임명되었다는 소식도 함께였어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제 문신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던 제가 이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었고 저를 영웅처럼 환영해 주었어요. 기오르기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자신도 한글 문신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엘레네는 미헤일 같은 사람들의 편협한 시각이 변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들의 지지와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헤일이 직장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약간의 부끄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묘한 힘의 균형이 생겨났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미헤일은 공개적으로 비판받는 인물이 되었고 방송국 내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 문화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미해일에게도 좋은 깨달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랐어요. 한국 조지아 문화교류 행사 한 달 후, 저는 인생을 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제안한 언론인 방문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결정이 아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도 거의 30살에 가까워지는 나이에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는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팔에 새긴 사랑이라는 문신은 단순한 방송 아이템이 아니라 한 나라에 대한 진심이었고, 이제 그 진심을 더 깊이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먼저 편집장에게 저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매우 지지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방송국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어요. 한국 특파원 같은 역할로 한국의 소식을 조지아에 전하는 일을 맡을 수 있다고요. 또한 제가 돌아오면 한국 문화 전담 리포터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제 불안을 크게 덜어주었어요. 유학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입학 지원서, 비자 신청, 재정 증명 등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한국 대사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국어 스터디 그룹의 친구들도 경험자들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엘레네는 자신의 조카가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며 많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한편 방송국에서의 제 위치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한국 조지아 문화교류 행사 이후 한국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짧은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메일이 왔고 대부분은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이나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미해일조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신의 편협한 시각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자신도 다른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앞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며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학 지원서를 모두 작성하고 제출한 날 밤, 저는 혼자서 조용히 축하의 시간을 가졌어요. 집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제 문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작은 문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만약 그날 용기를 내어 한국어 문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열정 없는 일상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내 시작이었어. 작은 선택이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해. 내 팔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글자가 나를 진정으로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었어. 그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유학 지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도서관 스터디 그룹 외에도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은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 문신을 보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 일종의 부적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방송국에서는 제 출국 전에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문화의 다리를 놓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여정과 함께 양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연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촬영 중에는 도서관 스터디 그룹 멤버들도 인터뷰했고
한국 대사관과 조지아 외교부 관계자들의 인터뷰도 포함되었어요. 결국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한국학과 석사 과정에 합격했고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방송국 동료들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고 한국어 스터디 그룹 친구들은 작은 송별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제 새로운 여정을 응원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트빌리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추억, 도전, 성장. 모든 것이 제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내일의 여정을 기다렸습니다. 유학 비자 서류를 들고 한국 대사관 앞에 선 그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대사관 앞에는 저를 배웅하러 온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동료들, 희망 문신을 한 기오르기, 그리고 놀랍게도 미해일까지. 그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나중에 열어보니 한국어 조지아어 사전이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비자 신청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담당자는 제 문신을 보고 미소 지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로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우리는 그동안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엘레네는 제가 한국에서 꼭 성공해서 돌아오라고 했고, 니카는 자신도 곧 한국 유학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기오르기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지아에 살지만 마음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저에게는 깊은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방송국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리나의 한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매주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제게 있어 단순한 일거리를 넘어 양국 간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배웅하러 왔어요. 방송국 동료들, 한국어 스터디 그룹 친구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조지아 문화교류 행사에서 만났던 몇몇 사람들까지. 그들 중 일부는 제가 방송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꼭 좋은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트빌리시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 도시에서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용기, 편견에 맞서는 힘, 그리고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가치까지. 비록 지금은 떠나지만 언젠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한 장의 문신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작은 선택이 때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죠. 저는 문신을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여정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다고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홀로 사는 외로움까지. 하지만 제 팔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글자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 모든 도전을 마주하게 된 이유이자 앞으로의 여정을 지탱해줄 원동력이었습니다. 첫 주말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트빌리시 방송국에 보낼 첫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화면 앞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 단어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그 단어는 사랑,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나 직업적 발전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때로는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맞서야 했고, 때로는 스스로의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 이곳, 제가 꿈꾸던 나라로 이끌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학기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예상보다 높았고 학업의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인 학생들이 제 팔의 문신을 보고 놀라워하며 다가왔을 때 그것이 새로운 우정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매주 트빌리시 방송국에 보내는 리포트는 제게 있어 단순한 업무를 넘어 양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일상, 문화적 특징,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진심을 담아 전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한국 대학교에서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어요. 저는 조지아를 대표해 참가했고 조지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조지아를 알리는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정체성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집에 보내는 이메일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때로는 조지아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의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시간이에요. 내 팔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글자가 이제는 두 나라 모두를 향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의 생활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도 익숙해졌고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석사 논문 주제로는 한국과 조지아의 문화적 교류 증진 방안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연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두 중요한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제 문신을 바라볼 때면 그것이 단순한 잉크 자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 용기의 상징,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나침반이에요. 한 단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석사 과정이 끝난 후에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조지아로 돌아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머물며 조지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까요? 아직 확실한 답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두 문화 사이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석사 과정 중간에 잠시 트빌리시를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도시 곳곳에 한국 문화원이 생겼고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는 한국학과가 신설되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어요. 미해일조차 한국 문화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부끄러운 듯 웃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시야를 넓혀준 계기가 되었다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 팔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글자는 단순한 문신을 넘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이정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 단어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그 단어는 사랑,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제 팔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글자가 항상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